인데요. 자세한 대외적인 변수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이슈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시퀘스터입니다. 미국의 시퀘스터가 시작이 됐죠. 정치권 막기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일단 발동이 됐는데 시장에 아직까지 큰 악재로서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주초해 줄 거라는 시각들보다는 이제 3월 말로 갈수록 이제 협상이 좀 타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 뭐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지금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를 자정하기 위해서 시퀘스터가 발동이 됐고요. 이제 이번 발동으로 인해서 이제 9월까지 재정 지출이 850억 달러 삭감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 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삭감액 850억 달러는 올해 전체 연방 예산 3.6조 달러의 2.4%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삭감되는 대상 자체가 일반적인 연방정부 사업 비용인 국방비나 교육, 수송, 주택건설과 같은 재량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발효 초기의 충격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도 역시 아직까지 시퀘스터 발효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발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시퀘스터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또 2분기 내 장기적인 재정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안으로 좀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될 경우 올해 미국 성장률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치도 시퀘스터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면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퀘스터 발표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또 한 번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월 27일 잠정예산안 논의 그리고 5월 18일 날 예정된 부채한도 삭감과 관련된 일정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치권의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이나 이제 세계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단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전인대입니다. 어제 정협이 개막이 됐고요. 내일은 전인대가 개막되면서 양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규제 등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양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네. 과거만 봐도 이 양회를 전후해서 이 경기 부양 정책 자체가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 지난주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중국 정부에서 내놨기 때문에 이번 주 예정된 양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전인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 체제가 처음 들어서 경제 계획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진핑 체제의 정부 정책 방향 중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도시화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책회의에서 거론된 신도시화 정책은 도시의 인구수를 늘리는 지금까지의 도시화 정책과는 다르게 중소도시의 도시화 그리고 농빈공의 도시화 또 스마트시티와 그린시티 추진을 통한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51.5%였던 도시화 목표를 20년까지 60%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본격적인 신도시화의 정책이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춰서 작년 10월 이후 좀 하락하기 시작한 철도 및 운송과 관련된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통 인프라 부분에 1,200억 이안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통상 양해를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여지가 있기는 했었지만 어차피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물가 안정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돈육이나 뭐 유가 상승 어떻게 보면 물가를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물가 통제를 목표로 한 규제 리스크가 다시 대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책 당국의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뚜껑을 열고 자세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탈리아 총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약간 혼란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는 되도록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사실 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라서 어떻게 예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탈리아 총선이 3월 증시를 맞이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한번 체크하고 갈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수 차지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향후 정치적인 우려로 좀 번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새 의회 개원은 3월 15일에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당 간 연정 시도가 진행될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정당 간 의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당과 중도연합의 그 연정 이상의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5일 의회 개원 이후에는 이제 상원과 하원의 대표, 또 정당 연합 대표, 또 대통령이 정부 구성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연정이 무산될 경우 이제 거국 내각 구성을 타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연정과 거국 내각 구성 모두가 무산된다고 하면 또 대통령은 재총선을 요구하게 되고, 일단 가장 빠르게 결정이 난다고 해도 3월 20일 전후로 정부 구성 협상이 시작되고 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재총선 여부가 결정되게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만약 거국 내각 구성에 성공한다고 해도 재총선 자체는 5월 18일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시장은 이탈리아 총선과 관련해서 1년 전에 그리스 재선거를 놓고 그때 불거졌던 문제들을 이제 이번에도 좀 상기시키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어차피 1호점 문제의 본질 자체는 신뢰에 국한한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20는 여전히 OMT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긴축에 반대하는 자유국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현실이 아닌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4월 말이나 6월 초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정치권의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채권 투자자들은 여기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입니다. 이번 주 제한적인 상승을 염두를 해두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을 흔들리고 있는 미국 10캐스터 영향 자체는 뭐 시장의 추세를 돌릴 만한 그렇게 크게 영향 주는 요인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초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이지 좀 추세를 좀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양의를 통해서 중국 모멘텀이 또 시장에서 거론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는데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2050포인트를 염두에 둔 제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좀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업종인 IT와 정유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3월 14일 갤럭시 S4의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IT 업종 내에서도 IT 장비와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좀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